인생이 힘든 건 일이 아니라 사람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 할수록 나를 지치게 만들고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마음만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지요. 처음엔 설마 하고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요. 유대인의 지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와 어울릴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를 안다. 정 때문에 끊지 못하고 끌려다니면 결국 손해는 나 혼자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단칼에 정리해야 할 10가지 사람 유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고 남은 인연을 더 소중히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늘 돈 없다로 시작하는 사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에 나가면 늘 오늘은 돈이 없네 라는 말로 시작하는 사람. 밥값을 내야 할 때는 뒤로 빠지고 계산대 앞에서 괜히 전화를 받는 척하거나 카드기를 보면서 슬쩍 자리를 피하는 사람 말입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 취미 생활, 여행, 갖고 싶은 물건은 다 챙기면서 유독 사람 만날 때만 돈이 없다고 말하곤 하지요. 그럴 때 속이 답답해집니다. 내가 이 사람의 지갑이 되어야 하나? 억울하고 씁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관계는 서로의 노력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한쪽이 계속 내주고 다른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한다면 그건 이미 친구가 아니라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곁에 이가 너를 가볍게 쓰면 언젠가는 너를 버리게 된다.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은 마음도 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연은 정리하는 게 이롭습니다. 두 번째, 만날 때마다 푸념만 늘어놓는 사람.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고 잠시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끝도 없이 자기 속상한 얘기만 쏟아냅니다. 나는 항상 불행해. 내 주변엔 아무도 없어. 다 나를 힘들게 해.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처음에는 들어주다가도 점점 내 가슴이 막히고 숨이 답답해집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지쳐있지요. 나는 오늘 기운을 얻으려고 나갔는데 왜 오히려 더 힘이 빠졌을까 하는 허탈감이 남습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상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마음은 전혀 없고 나를 그저 감정을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보고 있다는 걸요. 관계는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늘 자기 슬픔만 던져놓고 내 마음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이는 논리로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잘 들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에 오래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다릅니다. 정치적인 의견, 종교적인 믿음, 삶의 방식까지 모두 달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만 옳다고 우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 짓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교환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요라는 걸요. 내가 맞춰주자니 내 생각을 속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맞서자니 끝없는 논쟁으로 번집니다. 결국 남는 건 피곤함과 후회뿐이지요. 유대인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긴 승리감은 잠시뿐, 남는 건 원한이다. 상대의 신념을 억지로 받아들이며 내 마음을 꺾을 필요는 없습니다. 강요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갈수록 내 삶의 평안을 무너뜨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의미 없는 논쟁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내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끝까지 존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번째,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걸로 왜 그래? 별것도 아닌데. 내 입장에서는 너무 무겁고 답답한 고민인데 상대는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 버릴 때가 있지요. 그 순간 가슴이 턱 막히며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 마음을 닫게 됩니다. 삶의 무게는 상대적입니다. 내겐 사소해 보이는 일이 누군가에겐 목숨처럼 힘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만 그게 뭐 대수냐 하며 단정하는 사람은 사실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고통을 무시하는 이는 큰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내 기쁨도 가볍게 여길 사람입니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내 옆에 있어야 합니다. 5번째, 만나면 괴로운 친구. 처음엔 함께 있으면 즐겁던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만나면 피곤해지고 약속이 잡히면 괜히 취소됐으면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만나도 대화가 재미없고 헤어지고 나면 더 허무해지는 친구. 이럴 때 속이 답답하고 어쩐지 억지로 시간을 낭비한 기분이 들지요. 사실 그건 나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상대 역시 나를 만나며 같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닮은 점이 많았고 환경도 비슷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경험하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길을 걷던 발걸음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관계는 억지로 붙잡는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서히 거리를 두어야 서로에게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만나면 괴롭다는 건 이미 그 인연이 다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6번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사정이 있어 약속을 못 지킬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미안한 기색조차 없고 반복해서 아무렇지 않게 약속을 깨는 사람이지요. 아, 깜빡했네.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말을 쉽게 내뱉을 때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준비했는데 저 사람에겐 아무 의미가 없구나. 약속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결국 나라는 사람 자체를 소홀히 대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하는 자는 사람도 가볍게 여긴다. 내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내 마음을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는 서로의 존중 위에 세워지는 것이니까요. 7번째, 늘 다투고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굳이 넘어가도 될 일을 끝까지 붙잡아 싸움을 만드는 사람. 또 다툼이 벌어지면 꼭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네가 내 편이냐 저 사람 편이냐 하고 갈라치기를 하죠. 그런 사람과 있으면 가슴이 콱 막히고 평범한 모임조차 전쟁터가 되어 버립니다. 결국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쌓이고 인간관계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을 절제할 줄 압니다. 싸움은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데서 비롯되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다투는 사람은 결국 자기 감정에 지배당하는 미성숙한 사람일 뿐입니다. 유대인의 가르침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자는 순간의 기쁨만 얻고 평생의 신뢰를 잃는다. 내 곁에서 자꾸 다툼을 불러오는 사람은 결국 나의 평안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8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혹시 이런 연락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평소에는 아무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이거 좀 부탁해도 될까? 혹시 이거 빌려줄 수 있어? 라는 말부터 꺼내는 사람. 만나자는 말, 안부 인사도 없이 오직 자기 필요 때문에만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속이 서늘해지지요. 아, 이 사람에겐 내가 친구가 아니라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구나. 부탁을 들어준다는 건 내 시간과 자원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진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함부로 요구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연을 끊지 못하면 나는 계속 소모됩니다. 이런 경우 정리하는 게
나와 그 사람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아홉 번째,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만나면 대화가 온통 자기 이야기뿐인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이야기, 돈 자랑, 자녀 자랑, 처음에는 웃으며 들어주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지칩니다. 나는 오늘도 듣는 사람일 뿐이구나. 자랑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특히 과거만 자랑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상대의 질투를 불러 오히려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득 찬 항아리는 소리 나지 않는다. 진짜 성취가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만이 신뢰를 얻습니다. 열 번째, 같은 고민만 반복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같은 고민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빙빙 돌리며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럴 때 답답하죠. 나는 마음을 다해 들어줬는데 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결국 내 에너지만 고갈되고 상대는 자기 불안만 계속 키웁니다. 고민을 나누는 건 위로받기 위한 것이지 해결을 위한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민을 끝없이 반복하는 사람은 내 삶을 함께 나아가게 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내 결점을 지적해주는 사람입니다. 쓴 약이 몸에 이롭듯 진심 어린 조언이 관계를 살립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 그냥 참는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관계를 끊을지, 거리를 둘지, 태도를 바꿀지는 결국 내가 선택해야 하지요. 이 전략을 알면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소중한 사람과의 인연은 더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전략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를 끊기 전에 거리두기부터 시작하라. 갑자기 번호를 지우고 연락을 끊어버리면 오히려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늘 돈을 빌리려는 친구가 있다면 예전처럼 웃으며 받아주지 말고 요즘 나도 사정이 어려워 하고 부드럽게 거절해 보세요. 또 답장을 바로 하지 않고 만남을 자주 갖지 않는 식으로 차츰 거리를 두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관계의 줄은 한 번에 끊는 게 아니라 실을 풀듯 서서히 느슨해지는 게 가장 덜 상처를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내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선 긋기를 말로 표현하라. 만날 때마다 푸념만 늘어놓는 사람,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상대는 내가 불편해한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 마음 힘든 건 알겠어. 그런데 오늘은 가볍게 대화하고 싶어.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다르게 생각해. 처음엔 어색하고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는 순간 상대도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 경계는 차갑게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도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기 보존 위에서만 가능하다. 나를 존중해야만 상대에게도 진짜 존중을 줄 수 있는 법이지요. 세 번째, 감사와 미안함을 제때 표현하라. 관계를 망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마워도 말하지 않고 잘못해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 결국 터져버리지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내 고민을 들어줬다면 덕분에 속이 풀렸어. 고마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오늘은 사정이 있었어. 미안해. 이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만약 상대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의 한계일 뿐입니다. 내 마음까지 무너뜨리기 전에 이 사람은 표현할 줄 모르는구나 하고 선을 긋는 게 필요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자는 이미 받은 복을 잃은 자다. 표현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만남의 목적을 점검하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약속이 잡히면 은근히 취소됐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친구. 막상 만나도 재미가 없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지친 느낌만 남는 관계. 이럴 땐 내 마음에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있을까? 만남이 즐겁지 않고 에너지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관계는 끝난 겁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건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그럴 땐 작은 실천부터 해보세요. 다음 약속을 미루거나 연락을 조금 늦게 답해보세요. 그 사이에 진짜 필요한 사람,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열릴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브리예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자주 만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기쁨을 주는 자다. 만남의 목적이 기쁨과 위로가 아니라 괴로움이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게 지혜입니다. 5번째,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때로는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나도 비슷한 모습은 없었을까? 나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사람일까? 아니면 짐이 되는 사람일까? 사람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시에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할 줄 알 때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관계가 따라옵니다. 유대인의 지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변하면 네 곁의 사람도 변한다. 관계를 잘라내는 것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게 서 있을 때 옆에 남을 사람과 떠날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단칼에 정리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지켜낼 실천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건 일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 푸념만 늘어놓는 사람,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런 인연은 내 삶을 소모시키고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반대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약속을 지키며 함께할 때 기쁨을 주는 사람은 내 곁을 지켜야 할 진짜 인연이지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건 잔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누군가가 사실은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혹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내 삶을 갉아먹는 10사람보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 사람이 훨씬 소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